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건 자주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를 꼭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해는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의 내용을 좀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잡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수에 대한 윤곽, 그리고 그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또 다릅니다. 대형주 위주냐, 중소형주 쪽이냐 하는 것. 또 대형주 중에서도 IT 대형주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굴뚝주냐, 아니면 또 다른 섹터냐, 이런 것. 그리고 좀 작은 쪽으로 본다면 현재 IT 중소형주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죠.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 수만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삼성전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시장을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기존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있었던 디스카운트, 여기 할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문제였습니다. 시장이 성숙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체 또는 이제 위축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갔다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중국의 도전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끝났다. 그 점은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PC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시장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디램 시장의 실적의 변동성이 심하죠. 하이닉스 아시죠? 하이닉스의 실적은 가히 그렇게 큰 종목이 얼마나 실적이 변화가 심한지를 과거 실적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한 3분기, 4분기 정도는 좋은 실적을 내다가도 그 다음에 적자가 또 몇 분기 진행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실적 기복이 아주 심한 게 바로 디램 시장의 특성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러한 변동성을 피하지 못하죠. 이런 것이 디스카운트 유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충격이 무서울 정도로 현재 놀랍습니다. 현재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굵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반도체에 대한 추격도 현재 지금 위협적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추격을 현재 앞서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 투자, 이걸 카펙스라고 하거든요. 시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매년 삼성전자만 따지면 20조 원 내지 30조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 R&D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 이게 디스카운트 유인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상황이. 특히 스마트폰 경쟁력이 크게 달라졌죠. 갤럭시 S7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내놓은 갤럭시 노트 7 보세요. 하드웨어 중 가장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다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수익이 늘어나는 스마트폰 상품을 갖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스마트폰 경쟁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쪽으로 말이죠. 그런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DRAM 가격이 계속 내려오다가 유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특별히 DRAM 시장의 수요가 증가된 것은 아니죠. 공급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반도체 DRAM 시장은 삼각 구도로 되어 있죠. 과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현재 공급 카르텔, 여기서는 이제 생산장 조절을 뜻합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측면도 있고 약간은 의도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낸드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현재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시장이 바닥을 찍고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동시에 현재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낮아졌다.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뜰 때 동시에 하이닉스가 뜨는 배경으로 작용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반도체 DRAM 시장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을
석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장 내 초격차, 상당한 큰 격차로 기술력을 벌려놔서 이미 그 시장은 평정되어 있는 상태,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더 이상 현재 미세와 공정 개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고, 거기서 남는 여력을 OLED나 또는 현재 VND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OLED VND 시장이 이미 검증된 성장 동력이 되는 비즈니스가 현재 비즈니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OLED 시장은 주로 중소형 스마트폰에서 많이 채택을 하죠. 그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놀랍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95% 이상, 97%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R&D보다는 시설 확장을 현재 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빅인랜드가 물론 삼성전자 앞서 있습니다만 도시바가 또 만만치 않게 쫓아옵니다. 지금 48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바가 이미 현재 시험 단계 48단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64단까지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바가 48단까지 나와 있다면 현재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삼성전자 마치 디램처럼 초격차를 벌릴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실제 금년 하반기에 17조 원이 여기에 투자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VND 관련주들이 크게, 특히 장비주들이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배경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현재 VR이나 삼성페이, 웨어러블, IoT, 바이오까지 하죠.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 인수권까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또 시스템 LSI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좀 미진했던 신성장 동력 쪽의 일부가 이미 검증됐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호 실적과 관련돼서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현재 대처를 해주거나 보완을 해주는, 또 현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그 생산 체계가 수직 계열화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절감에 상당한 현재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것. 그리고 물량 대기도 편하죠. 이런 측면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현재 그런 주주를 위한 정책이 좀 약했던 건데, 현재 작년부터 그 점이 바뀌었죠. 주주 환원 정책이 아주 강하게, 특히 자사주 매입 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소각을 합니다. 규모도 작지 않죠. 작년 11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은 11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도 좀 있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본다면 그동안 적용됐던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많이 해소됐을 뿐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적용했던 적정 PER을 10배 정도로 봤던 건데요. 10배, 잘해봐 11배. 지금 현재 그 정도는 부족하죠. 미국의 경우 15배 내지 25배입니다. PBR 같은 경우는 2배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현재 PER은 11배, PBR은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정 PER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12배 내지 적정하기는 15배 정도, 적정 PBR은 현재 1.5배, 1.8배는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관련돼서 한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를